여러분의 스마트한 투자를 돕기 위해 준비한 시간 투자 탐구 생활. 안녕하세요. 정태영입니다. 오늘은 리서치 센터의 배상영 연구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동시에 하시려니까 힘드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굉장히 좀 신박한 주제로 또 가져오셨어요. 예.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네. 이 리츠 투자에 대해서 오늘 또 예.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리츠 투자가 뭔지 좀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리츠는 일단은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생소하실 수 있고, 그래서 리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단어부터 풀이를 드리자면 REITS 이렇게 영어 줄임말이고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 뭐 이런데 이제 네. 한국말로 하면 부동산 투자 회사 이런 건데 네. 요거는 조금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돈을 모아서 네. 이제 부동산을 사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 사실 집 한 채 정도는 여기 계신 분들이 영끌해서 네. 모은 다음에 집을 사실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예를 들어 저희가 있는 이 건물 같은 경우, 이 건물이요? 예, 이 건물 어려웠지 같은 않을까? 경우에는 사실은 뭐 몇백 명 아니면 몇천 명, 어쩌면은 몇만 명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금씩 돈을 모아서 전문가가 부동산을 사주고 관리해주고 그 다음에 적당한 시기에 팔아도 주는 요런 제도를 이제 국가마다 조금씩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상장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리츠라고 쉽게 이제 부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줄임말이었네요. 예.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 역시 이 부동산학 박사님이시라고 또 얘기를 들었는데 역시 박사님은 또 다르네요. 예, 뭐 그래 박사가 되는 건 아니고요. 부동산 가격이 좀 비싸기도 한데 이 비싼 가격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좀 방법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리츠가 애초에 이제 소액 투자자들 이제 모아서 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1960년대 이제 미국에서 리츠 제도가 처음 나올 때도 이런 배경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아직도 성장하고 있지만 그 당시의 문제 의식이 부동산은 막 오르는데 그 오르는 것들에 대한 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부자거나 아니면 큰 회사나 뭐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극소수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리츠라는 제도를 통해서 소액 투자자도 투자할 수 있게 하자. 그리고 요거를 상장시켜서 언제든지 거래할 수 있게 하자. 네. 그 대신에 그러면 그런 걸로 이제 수익을 보는 사람들이 네. 이제 잘 그런 부동산을 내놓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다가도 당근을 제시합니다. 어떤 당근을? 과세 가능한 소득의 90% 이상을 배당을 한다면 너희들에게 법인세를 받지 않을게. 이 세금을 줄여준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회사 입장에서도 법인세를 안 내니까 좋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소액 투자자들은 단돈 10,000원으로라도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게, 뭐 이렇게 그런 길들이 열렸기 때문에 서로에게 다 좋은 요런 이제 정책적인 배경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임대료를 이 투자한 사람들과 조금씩 나누는 약간 보면 배당금 같은 느낌도 드네요. 그렇죠. 배당이고요. 네. 뭐 1년에 2번 배당하는 리츠들도 있고, 1년에 4번 배당하는 리츠들도 있고, 네. 그 다음에 1년에 월마다 네. 배당을 하는 그런 리츠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정말 저처럼 이렇게 이제 돈이 많지 않은 소액으로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그냥 한 5만 원 있다고 하시면 네. 용산과 판교에 오피스도 살 수 있고, 그래 이제 건물주나 뭐 약간 이런 그렇죠. 느낌이 되는데요. 와. 그다음에 뭐 백화점, 어? 마트 뭐 이런 것들을 다 두루두루 사실 수 백화점이요?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보니까 요즘 또 회자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리츠의 시간이 도래했다, 다가왔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 그래서 요즘 좀 부동산이 좀 핫하기도 하고 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리츠의 시간이 온다 뭐 이런 거는 해외 시장으로 보면 뭐 미국 시장이나 일본 시장이나 리츠 움직임이 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사라질 게 기대된다 이런 게 반영돼 있는데 사실 코로나19가 리츠한테는 좋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맨 처음에 왔을 때 네. 저희가 우선 뭐를 못 가죠? 여행. 못 가죠. 네. 그러면 호텔이 안 좋죠.
그쵸, 많이 못 그쵸. 가죠. 그리고 밖에서 밥을 안 먹으면 리테일이 안 좋습니다. 아. 그리고 그게 코로나가 길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을 하러 안 가죠. 재택근무하니까. 그러니까 오피스들도 안 좋았고요. 그런 게 이제 미국 시장에서 벌어졌었는데요. 네. 이제 뭐 백신도 나왔고 백신을 그쵸. 맞고 있고 네.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7월 정도면은 뭐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 사실 뭐 국가별로 조금 시기 차이는 있지만 네. 이제는 백신이 어느 정도 이제 보급화되면 정상화로 되겠구나 이런 네.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 뭐 이런 것들로 이제 투자 선호도가 좀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국내 같은 경우에 리츠의 시간은 뭐 최근에 주가 흐름 좋은 것도 맞지만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리츠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아니라 시대가 온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선진 시장들을 보면 일단 국내처럼 직접 아파트 사고 상가 사고 이런 거에서 네. 이제 펀드나 이런 비이클로 조금 움직여진 다음에 결국에는 상장 리츠로 좀 시장들이 발전해 나가는 모습들을 미국이나 일본 이런 곳에서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제 부동산학 교수님들께 그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한국에도 리츠의 시대가 올 거다. 그런데 뭐 아직 본격적으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시가총액이 1, 2천억이 넘는 리츠가 없었는데 네. 이제는 1조 원이 넘는 그런 리츠들도 나왔어요. 1조요? 네. 엄청나네요. 규모가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이에요. 해외에 보면 시가총액만 따졌을 때 아파트만 갖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한 2, 30조 원 정도 되는 그런 리츠들도 천조국은 있습니다. 다른데요. 네. 천조국은 네, 모든 게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이 규모가 미국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우리나라도 이제 1조 원이 넘는 이 상품들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선진 시장 같은 경우 이 리츠 시장의 규모 어느 정도 될까요? 글로벌리 따졌을 때 글로벌 리츠 전체 시가총액이 2조 달러 정도 되는데 2조 달러요? 예, 코스피랑 좀 비슷한 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하나로 하면 한 1,300조. 일본 시장도 시가총액이 100조 원이 넘습니다. 일본도 만만치 않네요. 예, 그리고 뭐 시가총액 순위로만 보자면 제일 큰 리츠가 아메리칸 타워라는 리츠인데 시가총액이 한 110조에서 120조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와 SK 텔레콤 합친 거 정도의 이제 시가총액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합친 거예요. SK 하이닉스가 지금 우리나라 2위. 예, 그렇죠. 근데 그 정도의 규모는 좀 되고 있습니다. 와, 규모가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예요.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커가는 단계네요. 예, 그래서 사실 리츠에 관심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도 국내에도 이제 상장 준비 중인 리츠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리츠들이 증자를 통해서 좀 사이즈를 키우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요. 네. 그래서 조금 아마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 백화점도 있고 집도 있고 건물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 것 같거든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생각하시는 건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집에 사니까 네. 단독주택도 있고요. 집, 그 다음에 아파트도 있고, 아파트, 그 다음에 사무실 출근하잖아요. 오피스 있고요. 오피스. 그다음 점심 먹으러 나가잖아요. 리테일 있고요. 네. 그 리테일도 동네 슈퍼마켓 같은 리테일도 있고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은 엄청 사이먼 프로퍼티라는 이제 해외에 있는 리츠가 합작 그래요? 투자한 겁니다. 아, 실제로? 예. 저 예를 들어 주신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다양하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좀 부동산 시장에서 좀 찾아보기 힘든 자산들을 갖고 있는 리츠도 있다고 좀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굉장히 예리한인데요. 실물 시장에서는 전혀 좀 보기 힘든 네. 그런 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데이터 센터 리츠. 데이터 센터요? 예. 서버들을 이제 다 넣어놓는 이런 데이터 센터들을 이제 갖고 있는 것들과 네. 그 다음에 통신 타워들.
통신타워. 예, 통신 타워들을 가지고 있는 오. 그런 인프라 리츠가 있어서 네. 그런 곳들은 테크 리츠라고 부릅니다. 테크리츠. 네. 말 그대로 이 기술적. 예, 맞습니다. 오. 기술의 디펜던시가 좀 높은 리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가장 큰 리츠가 네. 바로 그 통신 타워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아메리칸 타워라는 종목이 그 인프라 리츠의 대표 종목이라고 보시면 그렇죠. 우리는 전화도 해야 되고 통신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죠. 5G도 이제 계속 그쵸. 투자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이 테크리츠와 이 전통적인 이 리츠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좀 그래도 좀 다른 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말 그대로 테크 리츠는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기술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사실 부동산 하면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 입지? 예, 입지가 제일 중요해요. 실제로 부동산에 이제 그런 말들이 있어요. 뭐 로케이션이라고 첫째도 입지고 둘째도 입지고 셋째도 입지다. 그럼요. 그렇고 그 입지가 좋다고 한다는 거. 예를 들어서 강남이다. 우리가 있는 명동이다. 그리고 또 미시적으로 보면 역에서 가깝냐. 너무 중요해요. 예, 집값이 천정부지로 그쵸.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뭐 숲세권이냐,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그런 입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 테크 리츠들은 부동산에서 그렇게 어떤 교통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의존도보다는 기술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내 기업 중에서 네. 네이버가 제가 알기로 좀 꽤나 큰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지었는데 네. 근데 소재지가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예. 왜 강원도예요? 그게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뭐 숲세권인가? 죄송해요. 예. 박사님 죄송해요. 그런 게 이제 네. 뭐 네.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장점 중 하나가 강원도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서버 냉각비를 굉장히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철원 같은 경우 이 모스크바보다 더 춥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강원도는 예, 강원도가 이제 평균 온도가 낮다 보니까. 엄청 춥죠.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집을 정하는데 네. 강원도가 시원하다고 해서 집으로 정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그게 고속도로가 예. 뚫렸다고 해도 좀. 근데 이제 그렇죠. 데이터 센터나 이런 곳들은 그런 기술적인 요인들이 입지를 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부동산 관련 리츠 같은 경우 요즘 이 부동산 가격이 엄청 네. 많이 오르고 있어서 그래서 많이 관심을 갖나 보다 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요새는 테크리츠로 많이도 눈길을 돌리시는 분들이 많겠어요. 예, 그렇죠. 테크리츠가 아무래도 네. 그 산업들이 성장하다 보니까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그렇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 같은 거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하는 이런 진입 장벽들이 있다 보니 그런 면에서 조금 요새 테크리츠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도나 관심도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네, 이렇게 정말 다양한 리츠들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남았어요. 네. 우리가 또 스마트한 투자를 돕기 위해 준비한 이 스마트한 투자 생활. 네. 이 투자 탐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익률이거든요. 네. 리츠의 연간 수익률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과 이제 주가 상승을 모두 포함했을 때 네. 70년대 이래로 한 연간 11.4% 오. 정도고요. 네. 그다음에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03년 이래로 한 8% 초반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수익률도 수익률이지만 네. 이 리츠의 이제 수익률의 특성은 네. 주가가 오르는 것도 반영돼 있지만 이 수익률의 상당수는 배당을 통해서 얻어진다. 그래서 주가 상승뿐 아니라 배당 이렇게 두 가지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이런 소득의 원천을 좀 다변화시키고 싶으신 분들이나 네. 아니면 주가 변동성은 있더라도 네. 내 주가와 상관없이 일정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에게 네. 굉장히 적합한 투자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사실 주식이랑 똑같네요. 그쵸. 주식처럼 주가가 좀 변동을 하고요.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부동산을 사서 네. 팔기 전까지는 사실
뭐 가격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건 자산별로 네. 이제 다 특성이 다르니까요. 어. 근데 이제 요거는 아무래도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다 보니까 항상 가격이 이제 변하고 시장에서 늘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게 장점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 리츠라고 치면 나오나요? MTS에서? 예, 그냥 일반 그 주식 종목들이랑 똑같이 네. 종목 이름이나 네. 혹은 번호 뭐 이런 거를 치면 나옵니다. 크레온에 치면 바로 이렇게 예, 나옵니다. 들으셨죠? 그렇다면 이 리츠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장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주식도 주식이지만 이 리츠만의 이런 매력 어필 시간 한번 드리겠습니다. 매력 어필 시간. 리츠만의 매력 어필은 리츠는 사실 어떻게 보면 배당이 일정적으로 들어온다는 측면에서 채권 같기도 하고 그리고 가격이 매일 변하고 주식시장에서 거래된다는 측면에서 주식 같기도 하고 네. 반면에 그거를 이제 까서 열어보면 부동산이 들어있는 상품인데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럼 이걸 그냥 각각 해야 되나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채권의 성격을 가진 주식이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부동산이라는 측면에서 리츠 고유의 속성이 이제 나타납니다. 주식, 채권, 다른 원자재나 부동산과는 또 다른 가격의 움직임을 만들어내고요. 그렇죠. 실제로 미국에서도 연구된 논문들을 보면 네. 리츠를 한 10%에서 20% 정도 포트폴리오에 넣어주면 네. 변동성은 낮추고 수익률은 좀 올라가는 이런 효과를 이제 볼 수 있다. 이런 논문들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추천해 주시는 이 투자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초보자분들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약간 리츠 안에서도 여러 가지 속성들이 이제 섞여 있다 보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테크 리츠라던가 아니면 요즘 이커머스 때문에 굉장히 그 수요가 커지고 있는 물류 이런 것들은 약간 성장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좀 담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코로나19 이후로 회복의 관점에서 이제 뭔가를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리테일 리츠라던가 아니면 이제 해외 같은 경우 헬스케어 리츠들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별로 봤을 때 꾸준한 배당으로 유명한 뭐 이런 이제 리츠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안정적인 배당 이런 컨셉으로 보시면 되는데 네. 일단 뭐 전체 다 리츠로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네. 이제 다른 투자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하시는 원래 투자와 조금 상반된 구조로 내가 성장주를 좋아하면 여기는 안정적인 좀 배당형 리츠들 섞는 뭐 이런 방식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리츠 자체가 뭐 채권의 성격도 있고 뭐 주식의 성격도 있고 부동산의 성격도 있어서 이 뭐 채권이 안 좋았을 때는 주식이 쓱 올라가고 이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더 안정적이지 않나 싶어요. 펀더멘탈적으로 굉장히 좀 안정적인 편이다. 왜냐하면 임대료라는 게 직관적으로 다른 데이터 필요 없이 임대료가 잘 안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잘 안 내려주시죠. 네. 네. 임대료가 잘 안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요 펀더멘탈에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리츠라는 상품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오늘 이렇게 이 리츠 투자에 대해서 배상현 연구원님과 또 배상현 박사님과 함께 이렇게 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투자 방법도 있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고 스마트한 투자하시기 바랄게요. 여러분의 스마트한 투자를 돕기에 준비한 사 탐구 생활 여기까지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저 가운데 보시고 안녕 이렇게 안녕. 구독과 좋아요 하셨죠?